네,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동양하루살이라는 그 벌레가 뭐 강가뿐만 아니라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강동구, 뭐 광진구 이런데 뭐 잠실 막 가게 뭐 쇼윈도에 막 달라붙고 막 아유 저 생각도 하기 싫은데요. 아, 작년에 이 영상으로 화제가 됐던 기자가 있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더 이야기 나눠보죠. 네. 아, 이 영상입니다. 어우, 상상도 하기 싫은 주제를 몸을 불사르지 않고 불사르했다 해야 되군요. 와, 이거 저는 정말 시켜도 못할 것 같은데 하루살이를 이게 일부러 한 게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해요. 조명을 비추고 있으니까 하루살이가 막 덕지덕지 한강공원에 나간 이 기자에게 몸에 다 달라붙어 있고 조명에도 저렇게 막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인데요. 어우, 카메라에도 지금 이거 거의 뭐죠? 그 외상후 스트레스 거의 일으킬 만한 장면인데 아, 입에도 막 들어가 있고요. 으, 네, 어우, 예, 제가 좀 어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지하철 안에까지 들어와서 승객들 놀래고 있고 올해도 어김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취재한 JTBC 사회부 한민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게 언제죠? 저게 작년 1월, 아니 작년 5월. 딱 5월이었거든요. 1년 됐네요. 네, 딱 1년 됐습니다. 그런데 뜻깊게도 1년 만에 이번에는 그런 어떤 다 몰려 있는 그 곳뿐만 아니라 서식지를 직접 취재했잖아요. 대학 그쵸. 연구팀과 함께.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작년,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하루살이 때가 습격을 했던 그런 장면들을 했다면 예. 이번에는 그 하루살이들이 직접 살고 있는 서식지로 들어가 봤습니다. 네. 서식지. 네, 이게 보니까 한강이 하루살이 주요 서식지이기도 하고 예. 여기가 일대가 또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유념 있게 또 보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 보도 이후에 아, 그래, 많이 나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해결책이 어떻게 돼야 되냐라는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제가 또 기회가 돼서 후속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취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원인과 대안 쪽에 좀 더 집중해 보자는 게 이번 취재의 취지였고, 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되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세요. 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노고를 좀 담고 싶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아하. 작년에 아까 그 유명한 짤 덕분에 대학 연구팀과 합동 취재를 하게 된 건가요?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해주세요. 아, 네, 맞습니다. 아, 지금 보면은 그 짤 덕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연구를 같이 진행하시는 김동균 교수님이 안 그래도 되게 많많이 바쁘시더라고요. 지금 때이른 모기 때도 좀 철이기도 하고 네. 하루살이도 나와서 거의 연예인 일정처럼 이렇게 일정이 빽빽하게 잡혀 있으셔가지고 예. 네, 제가 연구실에 찾아갔을 때도 이미 언론 인터뷰가 많이 잡혀 있으신 상황이었어가지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사실 작년에도 같은 교수님께 요청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두바이에 출장 중이셨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전화로 1시간 넘게 자문도 주셨었는데 아쉽게도 뉴스에는 나가지 못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5월 초에 좀 일찍 연락을 드렸고요. 그 약간 서운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왜요? 네, 흔쾌히 취재에 좀 응해주셔서 감사하게 그렇게 취재를 하게 됐고 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번에 그 하루살이 전문가셨던 김동건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진짜 하루살이 엄청 진심이시더라고요. 그래요. 예를 들면은 그 수중에서 하루살이 유충들이 사는데 네. 그걸 직접 촬영도 하세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예, 네.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도 있으시고 그리고 8인용 보트도 직접 모시면서 그렇게 연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네, 진심이셨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나라 지금 김동건 교수라고 했는데 동양 하루살이 전문가 36대 김동건 교수팀과 한민정 기자가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서 취재도 하고 연구도 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뭐 동양 하루살이 하면 김동건 교수보다 이제 한민정 기자가 아니에요. 대중들에게 더 유명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리고 네, 그 짤 덕분에 김동건 교수도 이제 한민정 기자의 그 위상을 알아보고 이번에 직접 강에 나간 거 아닌가. 이 농담이고 용기를 알아보고 네, 간 것 같습니다. 직접 보트를 타고 한강으로 나간 거잖아요. 예, 직접 맞습니다. 보니까 어떻던가요? 진짜 많던가요? 이게 진짜 엄청 많았어요. 예.
그 원래 저희가 하루살이를 볼 때는 뭐 도심에서 간판이나 이런 곳에 붙어 있는 것들만 주로 봤던 것 같은데 네. 하루살이 유충이 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그런 순간들을 그러니까 물 속에 있다가. 예, 유충. 어.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은 아이인 거죠. 네. 아이기 때 그때 물속에서 있다가 이제 아성충이라고 해서 성충의 바로 직전 단계인 예를 들면 청소년기 단계에 예. 해당되는 그때 날개를 펴고 바깥으로 날아오르거든요. 음. 근데 이번에 취재가 좀 뜻깊었던 게 하루살이 유충이 날개 펴고 날아가는 장면은 기존 언론에 나오지 않았던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김동건 교수님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셔서 그 수중 촬영한 것을 저희한테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게 최초일 거다라고 아. 말씀을 하셔서 그게 더 뜻이 깊었던 것 같고 지금 함 기자 말하는데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물 밖으로 이제 수면 위로 맞아요. 올라오는 모습이죠. 물 네. 속에 이렇게 있다가 날개를 펴고 네. 날아오르는 모습입니다. 마치 팝콘처럼 어. 팡 터지면서 날아가는 것 같은 장면이거든요. 요게 정말 여러분들 학계가 아니라면 일반 시청자 여러분께 공개된 거는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 물 속에 이렇게 하루살이가 살고 있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아성충, 그러니까 청소년기가 돼서 하면서 팝콘처럼 날아오르는 그 장면이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날개를 펴고 날아올라 희망찬 장면인데 일부 저에게 좀 약간 징그럽긴 합니다. 네, 그리고요. 네, 그래서 저 수중 안에 들어간 거는 연구팀이 직접 촬영한 장면이었고 예.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수님이 직접 운행하시는 보트를 타고 육지에서 한 150m 가량 떨어졌던 곳에 제가 직접 나가봤는데 수면 위에서 갑자기 이게 대량으로 다 같이 올라오거든요. 와, 저렇게 지금 보시는 보이네요. 것처럼. 예. 그때 이게 되게 장관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미 함 기자는 즐기고 있어요. 네네. 저거 보고 장관이다. 네. 근데 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마냥 마음이 좋지만 않았어요. 왜냐면 저렇게 많은 양이 도심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구나 예. 하면서 한편으로는 심경이 좀 복잡하기도 했습니다. 취재한 저 포인트는 어디예요? 그 남양주와 구리 그쪽인가요? 그러니까 예, 서울에서 더 남양주. 동쪽으로 가면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남양주 쪽에. 남양주 쪽. 그러니까 남양주 쪽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로 들어오는 한강 기준으로 하면 상류 쪽이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기준으로 보면요. 네. 거기서 이제 가는 그쪽을 포인트로 잡아서 현장에서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도 조명이 저렇게 붙어 있는 건데 징그럽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이미 정이 많이 들어있는 상태였고 네. 올해도 출몰을 한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도 약간 있긴 있었어요. 예. 근데 올해는 얼마나 또 많이 나올까라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었는데 네네. 그리고 제가 댓글을 좀 확인을 했었는데 예. 제 기사 밑에 뭐 이 사람 뭐 100% 시골 출신이다 뭐 어.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예. 맞거든요. 오. 제가 시골 강원도에서 그래요? 유년 시절을 보내서 음. 사실은 그런 뭐 개구리나 올챙이나 도롱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잡고 자랐기 때문에 사실 곤충이나 이런 거에 크게 거부감이 없는 편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하루살이는 가까이서 보면은 좀 약간 귀엽게 생기기도 했거든요. 그래요? 이게 너무 많이 발생해서 피해를 주는 것이지 개개인으로 봤을 때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사랑스럽다. 네, 사랑스럽다. 아하. 네, 그래서 아니 저 김동건 교수 연구팀으로 나중에 기사를 그만두고 들어가는 거 아닌지 너무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아무튼요. 교수님이 뭐 하루살이를 마스코트로 해서 뭐 이렇게 좀 해봐라 이런 제안도 주셨다면서요. 이게 농담으로? 뭐냐면 나비 축제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편 같은 데서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루살이가 어쨌든 자연 생태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자연에 좀 좋은 면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나오는 곳에서는 아예 마스코트로 해서 해오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긴 한데 아직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예. 자연에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 익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부분 제가 잠시 좀 여쭙고요. 먼저 이거 좀 볼게요. 몇 년 전만 해도 아까 지금 저 포인트 뭐 남양주나 구리나 아니면 서울 강동구나 광진구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동쪽에만 좀 출몰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지금 올해 뭐 용산, 마포, 그러니까 서쪽으로도 점점 출몰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봤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살이 유충이 하천 바닥에 살고 있는데 네. 이게 비가 오게 되면은 쓸려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하루살이들이 온도가 따뜻해졌을 때는 그때 깨어나는 거기 때문에 비에 쓸려 내려갔던 것들이 하류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좀 나타나게 됐다고 하고 또 4월이랑 5월 초에 비가 또 많이 내렸었거든요. 네. 그 영향 때문에 또 출몰을 한다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살짝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양 하루살이가 많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한강 수질이 개선이 됐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래요. 네. 근데 또 생태적으로 균형이 깨진 측면도 어느 정도 있다고 설명을 주셨어요. 왜냐면 천적인 참새나 아니면 다른 새 같은 것들이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게 도심에서 나무들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새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먹이 사슬이 어느 정도 좀 파괴가 돼서 하루살이가 급속도로 좀 많아진 게 아니냐라는 그런 영향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네티즌 분들께서 그러면은 뭐 물고기 같은 걸 풀어서 얘네를 잡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라고요, 과거에. 근데 이게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히 나온 건 아직 없어서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기는 좀 어려운 점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이 동양 하루살이가 익충이다. 그러니까 해충은 아니고 네. 도움되는 면도 있다. 어떤 면에서 도움되는 거예요? 이게 유충일 때 네. 한강 물을 정화하는 그런 어.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수질을 좀 개선시키고 또 여러 먹이분이 되고 해서 아, 좋은 면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생태계 어떻게 보면 최하위층에서 다른 물고기들이나 이런 먹이가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러군요. 그리고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익충이다 보니 뭐 박멸하는 것도 좀 미안스러운 그런 측면도 있는데 아무튼 개체를 좀 줄인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한 중에 가장 단순하게 제가 생각해 보면 살충제를 뿌리면 안 되냐가 있는데 그럼 또 안 된다면서요. 한강. 그렇죠. 어. 한강공원도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아. 때문에 그쪽에 살충제를 뿌리는 거는 쉽지가 않다고 해요. 예. 그리고 또 살충제가 자연에 좋지가 않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성이 생기니까 아하. 이거를 없애려고 살충제를 쓰는 건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뭡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저희가 교수님이랑 같이 연구를 이번에 해봤는데 네. 실험을 처음으로 어. 해보셨다고 해요. 예. 예를 들면은 라이트 트랩이라고 해서 이 동양 하루살이들이 불빛에 유인되는 특성을 활용을 하는 건데요. 어. 그 조명을 400와트짜리라고 해가지고 되게 이게 조명 밝기가 밝은 네. 그 조명 8개를 준비를 했어요. 예. 지금 나간 저런 조명이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4개를 한강 수변부에다가 설치를 하고 예. 네.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인데 강가랑 가까운 곳에다가 설치를 했고 아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트, 네, 보이시는 것처럼 저기다가 조명 4개를 설치를 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도심으로 날아가기 전에 저기서 아예 잡아버리는 거죠. 아. 그러면 저만큼의 양이 도심으로 날아가지 않을 테니까 그러네요. 그만큼 잡는 효과가 있을까라고 실험을 해봤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있다. 네, 그래서 라이트 트랩, 불빛 덧. 그렇죠. 해석 그대로. 아하. 그래서 교수님은 저거를 오징어 배처럼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많이 나올 때 상시적으로만 한시적으로만 네. 그 한강에나 이런 곳에 띄어가지고 어. 운영하는 방식을 해보는 게 어떨까를 좀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괜찮네요. 네, 근데 또 저렇게 어떻게 보면 자연 생태계 약간 인공적인 불빛이 밤새 켜져 있으면 또 하루살이를 잡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단계인 거죠. 적용할까 그렇죠. 말까를. 그렇죠. 아.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하루살이가 이렇게 우하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날갯짓을 하고 하는 게 시간이 좀 한정이 되어 아, 있더라고요. 그래요?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밤새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해가 질 무렵부터 한 1시간, 2시간 그러니까 저녁 9시경이 되면은 좀 이렇게 사그라드는 면이 있어서 저거를 계속해서 켜놓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시적인 그 시간대에 맞춰서 하는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하고 어허. 계신 것 같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밤새는 안 켜놓고 뭔가 딱 날개짓 많이 하는 그 시점을 딱 파악해서 네. 그때만 딱 켜놓는 거.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불빛을 이용한 개체수 줄이기. 그것도 이제 상류 쪽에 딱 해놓으면 이제 쭉 서울 쪽에는 피해가 덜해질 수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도입될지 한번 실험적으로 당분간 좀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해보고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하루살이 뭐 작년에 보도됐지만 뭐 식당 뭐 음식 위에 그다음에 무슨 뭐 상점 쇼윈도 창문에 그리고 막 자전거 타는데 막 붙어 있고 한강 시민공원 이용 못 하고 당장 시민들이 좀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어, 훌훌 이렇게 털어내는 것밖에 없네. 지금은 도심에 워낙 많은 양이 날아가서 네. 바로 시민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어, 비교적 상가 같은 데서는 물을 뿌리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빛의 유인이 되다 보니까 조명의 그런 밝기를 낮추거나 아니면은 밤이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특정 시간대에는 꺼놓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 아하. 친구들을 많이 모이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물 뿌리는 거. 그러니까 예. 지금 한민정 기자 말 들어보니까 사실 이렇게 딱히 이겁니다라고 할 만한 게 사실은 좀 부족하긴 해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교수도 이제 거기서 불빛을 켜서 라이트 스트랩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실험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 하루살이는 억울해. 왜? 나는 우리 생태계에 도움을 주고 물도 정화시키는 기능도 있는데 단지 내가 좀 징그럽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없어져야 돼? 라고 말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당장은 좀 피해를 보고 있고 어떤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네. 불빛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들도 계속해서 좀 연구를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배를 띄우는 방법도 있지만 그 교수님께서 고려하시던 것 중에 하나가 교각에다가 그 교각 아래에다가도 또 빛을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이왕이면 다니지 않는 곳으로 유인을 해서 얘네를 아예 잡아버리자라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또 대책의 일부가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을 아예 없애고 사라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피해를 그러니까 입히지 않는 선에서 개체수가 잘 조절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예. 또 동양 하루살이에 대한 인식도 조금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취재를 하면서 많이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익충인 면도 있는데 일부 어떤 분들의 글을 보면 이게 병균 옮기는 게 아니냐 또 더러운 물에 있기 때문에 이런 벌레들이 많이 생기는 거다라는 건데 그건 조금 잘못된 선입견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자연에 필요한 존재인 부분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무작정 이제 참으라 아니면은 뭐 상인분들한테는 피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잘 그 중간에서 공존이 그러게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해법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살내선 당연히 안 되겠고요. 네. 좀 개체수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그쪽에서만 놀게 하게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지금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무튼 동양 하루살이는 깨끗한 물에 사는 곳이고 뭐 병균을 옮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여기 상수원이 깨끗한 곳이구나라는 걸 오히려 증명하는 생명체다 이렇게 보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비 축제 같은 거 할 때 마스코트로도 만들어 버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기사마다 항상 댓글에 보면 이거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거 다 잡아먹을 거다. 뭐 단백질 공급원이다. 뭐 이런 연구도 시급하다는 게 농반 진반으로 항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민정 기자, 작년 동양 하루살이 몸에 다 붙이고 취재를 했고요. 올해는 나의 몸에 붙었던 그놈들이 어디서 오냐? 한강 상수원까지 가서 취재를 좀 했습니다. 차기작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기자에게 다음 요 관련된 취재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준비하고 있는 거는 따로 없지만 이 대발생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대발생. 예, 대발생이라고 하면 기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구가 좀 아프니까. 그래서 그만큼 많은 곤충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출몰할 수 있다는 건데 이번에 동양 하루살이뿐만이 아니라 뭐 저희가 알고 있는 털파리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대벌레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좀 인간에게 더 괴롭힘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표현을 하자면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인간들의 삶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문제에도 제가 좀 관심이 이번에도 또 생기고 했다 보니까 후속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나은 그런 그 대안을 고민을 해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기사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 두 글자 공존이란 키워드로 수렴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한강은 동양 하루살이 좀 니네 거야?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니네 거냐고. 동양 하루살이 대변 하시면요. 국내 최초 동양 하루살이 대변 방금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존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생태계 물론 이제 생태계 교란종이나 해충 같은 경우는 좀 박멸 또는 이제
많이 차단을 해야겠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민정 기자 고민하고 또 누군가는 징그럽다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누군가는 귀엽다고 생각하면서 취재를 계속 이어줄 것 같습니다. JTBC 뉴스룸에 어제 2개 리포트로 보도를 또 했고요. 궁금하신 분들 그것도 찾아보셔도 되고 저희 이 내용도 또 다시 보기로 올라가니까요. 곤충에 관심 많으신 분들 또 환경에 관심 많으신 분들 공유해 주시면서 한민정 기자 앞으로의 활약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